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OPMF의 이제 응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구조가 또 하나의 구조인데, 이것도 보면은 일명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볼티지 팔로우라고 얘기합니다. 볼티지 팔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이상적인 OPMF라고 놓으면은 이쪽 입력 쪽하고 이쪽 이제 마이너스 입력에 해당하는 이 부분하고 두 개의 전압이 같은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V인에 해당하는 이 점이 결국 이 점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결국 Vout하고 같은 점이 되기 때문에 출력 Vout은 결국 입력 V인이 그대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게 왜 이런 입력이 출력으로 그대로 나오는 이런 거를 왜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 트랜지스터나 FET 할 때, 트랜지스터하고 FET의 증폭기를 할 때 이미터 팔로우라는 거하고 소스 팔로우라는 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증폭기는 1이면서 부하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RC 회로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간단한 1차 그 로페스 필터의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요게 이쪽 입력에 대해서 출력 Vout은 자, R하고 C에 의해서 회로에 의해서 구성돼서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출력 Vout을 여기에 부하를 연결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R하고 C로 이루어진 어떤 그 응답 특성이 부하까지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영향을 주는, 부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우리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 결국은 R하고 자, C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쪽에 마치 끊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임피던스가 무한돼서 끊어진 것처럼 동작하는 그런 걸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값이 이쪽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으면은 굉장히 이쪽 부하에 영향을 안 받으면서 입력조 회로에 부하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그대로 입력 쪽에 해당하는 결과 전압이 출력으로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 수 있으면 이런 부하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배제하면서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 볼티지 팔로우를 이용하면은 유용하게 우리 부하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어떤 회로를, 또는 부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에 어떤 회로가 있으면 그 뒷단에 있는 회로의 임피던스가 앞단에 있는 회로의 임피던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응용으로 우리가 이제 서밍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결국은 증폭기의 또 다른 형태로 응용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폭기인데 가산을 해주는 가산 증폭기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구조는 결국은 우리가 반전 증폭기에 좀 변형된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반전 증폭기의 입력이 여러 개가 있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입력이 3개가 있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고요. 이게 입력이 이제 4개, 5개 계속 확장해서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결국은 출력은 입력 전압 V1, V2, V3가 다 가산돼서 더해져서 출력이 나오는 형태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고요. 그 가산돼서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유도하면은 마찬가지로 자, 입력 쪽 V1 쪽에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봤을 때 실제 이쪽 마이너스 단자 인버팅 입력 인풋 쪽의 전압은
우리가 넌 인버팅 인풋 쪽에 전압하고 같다고 그랬죠. 결국 여기가 0V가 되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로 놓고 자, I1에 해당하는 전류와 또 V2의 입력에 대해서는 I2의 전류가 흐르고 V3의 입력에 대해서는 I3의 전류가 흐르는데 결국 세 개의 전류는 자, 이쪽에 이상적인 오펜프로 보면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국 다 이쪽으로 해서 I 전류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르히오프 제2법칙으로 결국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는 I라는 이런 식이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각각 I1은 R분의 V1이 되고 I2는 R분의 V2, I3는 R3분의 V3가 되며 이쪽 I의 전류는 RF분의 0V 빼기 Vout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거를 출력 Vout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다시 할 수 있고요. 결국 출력 Vout은 입력 V1, V2, V3의 각각 저항 B에 의해서 더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요. 실제 앞에 마이너스는 이제 얘가 반전 증폭기이기 때문에 0을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요. 실제 요거는 다시 반전을 시키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각각이 가산돼서 더해지는 이런 형태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형태로 나온 거를 우리가 바로 쓰는 방법이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응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에 있는 R1하고 R2하고 R3하고 RF가 전부 같다고 본다면은 결국 요 식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1이 되니까 결국은 출력은 이런 형태가 돼서 순수하게 출력은 입력, 3개 입력을 다 더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입력을 다 더하는 가상기의 회로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자, 요 R1분의 RF를 0.5, 또 R2분의 RF를 0.3, R3분의 RF를 0.1로 놓으면은 이런 형태로 되면서 각각 입력에 대해서 얘는 50%, 이쪽 V2는 30%, V3는 20%의 가중치를 가지고 더해지는, 그래서 각각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를 가지는 입력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자, R1, R2, R3가 자, RF의 3배다 그러면은 각각의 값들이 3분의 1이 되니까 결국은 요 식이 최종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보면은 이거는 3개의 입력에 대해서 각각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형태니까 결국은 얘는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값들의 평균치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쓸 수 있구나. 이게 응용해서 쓸 수 있구나. 이게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입력이 하나 더 있으면 4개면은 얘가 4분의 1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R1, R2, R3가 RF에 대해서 4배 값을 갖는 형태로 하면은 4분의 1 형태로 돼서 입력 4개에 대해서는 4분의 1 형태로 해서 입력 4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서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이제 증폭기의 하나의 이제 변형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형태인데, 자, 이거를 단순히 증폭기가 아니고 적분기로서 쓰는 형태입니다. 적분기로. 그래서 적분기로 쓰는 형태는 자, 형태는 반전 증폭기 형태인데 이쪽에 저항 대신 C를 단 경우죠.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오프앰프라고 놓고 여기가 결국 요 점하고 같으니까 0V로 놓으면은 0V로 놓고 자, 여기 C에 걸린 전압은 결국은 요 양단 전압이 되니까 요거는 결국 여기 0V에 대해서 Vout의 전압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는
극성이 반대니까 결국 VC는 Vout하고 극성이 반대인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C에 걸린 전압은 우리가 시계국에서 C분의 1 이쪽에 흐르는 IC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VC는 결국 Vout은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흐르는 IC는 결국 이상적인 OPM프에서는 여기가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국 IR하고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결국 IR이 IC로 그대로 흐르니까 IC는 IR로 대체할 수 있고요. 그러면 IR은 결국은 V1에서 R을 나누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돼서 다시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을 어떻게 적분을 한 거죠. 적분을 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이 적분돼서 출력으로 나오는 적분기로서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분기 같은 경우 이제 적분기에 대한 동작은 결국은 자, 입력이 이런 스텝으로 있다 그러면은 요만큼 계속 축적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요거에 대해서 얘는 적분기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 축적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결국 요 축적되는 요 기울기는 요 기울기에 해당한 값은 결국 이 RC에 의해서 R값하고 C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결국 RC가 작으면은 요 값이 빨리 이렇게 축적돼서 기울기가 급해지고 RC가 크면은 천천히 가는 이런 형태로 동작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응용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입력이 사인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출력 입력이 사인으로 나오면 출력은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상을 90도로 이렇게 위상을 천인시키는 이런 회로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앞서 이런 거에 대해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적분기에 대해서 만약에 입력이 이런 펄스 형태로 나온다. 펄스 형태로 해서 여기를 펄스폭을 조절할 형태로 또는 입력 펄스로 나온 거에 주파수를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주면은 출력은 앞서처럼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되면 얘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알았고요. 그러면은 입력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면서 출력을 이렇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출력이 삼각파 요거를 이제 삼각파라고 얘기하는데 얘를 적분기를 응용해서 우리가 삼각파 발생기를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모로 우리가 단순히 적분기면 적분기 자체로만 연산기로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분기인 경우인데요. 자, 미분기는 이제 R하고 C하고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에 C를 달고 여기가 R을 다른 이런 형태입니다. 결국 형태는 반전 증폭기의 형태지만 앞에 여기에 C를 다른 그런 형태고요. 얘도 이제 해석은 앞에서 우리가 반전 증폭기나 적분기나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상적인 증폭기로 보고 0V로 보고요. 여기 C에 흐르는 전류가 IC고, 자, 여기에 이제 정에 흐르는 전류가 IR인데, 결국은 IC는 IR하고 같다 놓으면 되겠죠. 이상적인 증폭기에서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자, 보면은, 결국은, 자, 아래에 흐르는 전류, 자, 여기가 R이네요. 아래에 흐르는 전류는 0에서 0V에서 V를 빼주고 R을 나눈 형태가 되겠고, C에 흐르는 전류는
C의 공식에 의해서 C DT분의 D VC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 VC는 결국은 요 양단 전압이 되니까 결국 V1하고 같아서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가 되고 요거를 Vou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결국은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의 미분을 한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결과식으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구조는 자, 입력 전압을 미분해서 출력으로 나오는 미분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분기의 동작은 결국은 자, 입력이 이렇게 삼각바 형식으로 나오면은 얘는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뒤집어져서 나오는 형태고요. 결국은 미분기는 결국 얘의 기울기 값을 표시하는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얘가 더 가파르다. 이런 식으로 더 가파르게 변하면 얘 값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얘 입력의 값에 기울기에 해당한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정연파가 나오면 출력은 자, 거기에 해당하는 90도 이상을 갖는 90도 이상이 틀려지는 형태, 코사인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주로 증폭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증폭기는 주로 이제 이런 피드백을 되는 오픈루프 형태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피드백돼서 구성되는 이런 클로즈 루프의 형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비교기는 클로즈 루프가 아니고 오픈 루프 상태에서 원래 오픈 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특성을 가지고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V 쪽의 입력이 이렇게 될 때, 플러스 쪽 입력이 이렇게 될 때, 자, 요 양단의 차 전압이 여기가 0V가 되니까 양단의 차 전압 자체가 V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출력 Vout은 오픈루프 게인의 V인 이런 형태로 되겠는데요. 근데 이 오픈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죠.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으로 보면은 결국은 V인이 조금만 플러스로 조금만 가더라도 이 출력은 플러스 쪽으로 포화가 되겠죠. 근데 포화가 된다는 거는 여기에 들어간 입력 전압으로 간다는 얘기죠. 주어진 전원 값까지 간다는 거죠. 얘가 15V면 결국은 얘 출력은 자, 플러스 15V로 가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플러스면은 바로 출력은 플러스 맥시멈으로 가고 입력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출력은 마이너스 맥시멈으로 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자, 이런 형태로 동작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얘는 자,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이 신호가 자, 0V보다 크면은 플러스로 나오고 출력이 0V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런 형태 0V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비교기로서 우리가 동작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0V가 아니라 우리 특정 전압을 가지고 특정 전압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 마이너스 입력 쪽에 어떤 특정 전압, 레퍼런스 전압을 우리가 주어지면은 자, 레퍼런스 전압보다 크면은 출력이 플러스, 레퍼런스 전압보다 작으면은 출력은 마이너스 되는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 레퍼런스 전압을 별도 전원이 아니고 우리가 전압 분배나 앞서 배웠던 제너 다이오드를 가지고 어떤 특정 전압을 만들어서 그 전압을 비교하는 형태로도 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오픈루프 상태에서 비교기를 쓰는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쓰지는 않고 자, 예를 들어서 입력 신호가 이상적인 신호가 아니고 이런 노이즈가 많이 낀 형태로 들어오면은 자, 노이즈 실질적으로 모든 신호 자체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은
얘가 크냐 작으냐를 0V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출력이 컸다 작았다 컸다 적었다에 대한 결과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반복해서 나오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는 일명 글리치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갖고 있는 비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형태가 보니까 비반전 증폭기하고 같은 형태네요. 근데 틀린 거는 비반전 증폭기는 항상 증폭기는 어느 쪽으로 피드백이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쪽으로 피드백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면은 비반전 증폭기인데 얘는 플러스 쪽으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 플러스로 피드백 받는 이런 구조로 된 거는 증폭기, 그러니까 비반전 증폭기가 아니고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갖고 있는 비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면은 결국 입력 전압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전압은 이쪽 VF라고 하면 VF하고 비교를 하는데, VF는 결국 이 출력값에 대해서 이 정을 갖고 분배된 값으로 해서 출력이 플러스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 플러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합된 어떤 값을 갖고, 출력이 마이너스면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맥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합된, 결국은 출력에 대해서 VUTP로 됐다가 VLTP로 되는 이런 형태로 비교하는 VF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입력이 들어온 거는 VF가 일정 값이 아니고 VUTP, VLTP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VUTP하고 VLTP에 대해서 이렇게 됐을 때 VUTP, LTP에서 결국은 출력이 플러스면은 요 값을 갖고 이제 비교를 해서 입력이 그거보다, 여기에 마이너스죠. 결국은 입력이 여기에 해당하는 VUTP보다 커지면은 이쪽이 여기보다 커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커지니까 그때 마이너스로 가겠죠. 마이너스 맥스로. 그러면 마이너스로 가면은 이쪽의 전압은 VUTP가 아니고 VLTP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여기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 VLTP와 비교하기 때문에 요점보다 이제 작아지는 순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출력이 플러스로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출력이 플러스가 되면은 이때는 또 비교하는 게, 비교해야 되는 게 요 VLTP가 아니고 다시 VU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Vmax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비교를 안 하고 다음에 요 점에서 다시 비교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VUTP, VLTP의 이런 어떤 히스테리시스 어떤 폭을, 밴드를 갖고 있는 비교기를 구성하면은 이런 노이즈가 있는 어떤 그 신호에 대해서도 글리치 형상이 없이 출력이 나오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기를 쓸 때 일반적으로 그냥 오픈 루프 상태가 아니고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때는 이 밴드 폭이 굉장히 커지면은 원하는 동작이 여기서 동작해야 되는데 점점 이 동작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폭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좋은데, 작게 하자면 또 노이즈에 따라서 글리치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 폭에 대해서는 입력 신호를 보면서 조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기의 응용 사례를 보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비교기를 많이 사용하느냐? 가장 여러 경우, 그러니까 보호회로, 예를 들어서 과전류 보호, 과전압 보호, 이런 보호회로 쪽에서 많이 쓰고요. 여기서는 한 예로, 우리 이제 화재 발생할 때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화재 발생 경보기 등 이런 경우에 쓰는 경우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결국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검출하는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서미스터, 열전대 형태로 나오고요.
결국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성이고, 그래서 이 온도 센서가 결국은 바뀌면은 어느 정도 설정된 뭐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뒤에 어떤 알람을 울린다든가 이런,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동작한다든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보호 회로 쪽에서 응용될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보면은 결국 요 점이 이제 열전대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전압 VT가 되고, VT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이 될 수 있고요. 분압돼서. 자, 이 설정된 값, 그 온도에 해당하는 어떤 전압값이 설정된 값은 R3하고 R4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VR보다 설정된 값보다 VT가 커지면은 결국은 출력은 플러스 맥스로 되면서 이쪽에 전류가 흐르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을 하겠죠. 컬렉터 전류가 동작을 하면 이쪽에 흐르면서 뒷단에 알람이든 스프링클러든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호 회로나 이런 쪽에 이 비교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